험악한 몽타주의 두 남자가 평화로운 마을로 들어섭니다.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협박과 함께 폭행이 이어지죠. 이곳엔 구석에 짱 박혀서 벌벌 떨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심성이 착하기로 소문난 진씨라는 남자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노는 듯이 조롱하며 구타를 서슴지 않는 그때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 덤벼드는 진씨. 빈대처럼 달라붙어 칼을 요리조리 잘도 피합니다. 강도와 혼혈일체가 된 진씨를 썰기 위해 허공에 삽질을 해대는 이놈은 길을 잘라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비장하게 달려드는 모습에 화들짝 쫄아버린 남자는 날려버리죠. 기필코 썰어버리겠다는 집요함을 자폭을 해버립니다. 자단이 형이 운이 좋은 건지 저놈이 띨띨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안간힘을 쓰며 호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뽀록으로 터진 한 방으로 죽여버립니다. 대체 이 남자의 운빨은 어디까지일까요? 집착과 추리력이 만렙인 엘리트 수사관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시체들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지만 사망 사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 뒤를 살펴보자 악질 범죄자의 징표가 찍혀 있었고 乡亲们，叫严东升，他就是个通缉要犯。 진씨는 얼떨결에 악질 수배범을 잡은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낱 평범한 남자가 무예가 높은 수배범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깨름직한 상황임을 직감한 수사관이었고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심하게 파손된 계단과 기둥에는 끓긴 흔적들 그리고 당군주 병을 뚫고 들어간 1호 바선은 분명히 격렬했던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죽은 강도의 눈이 충혈이 된 상태였다는 것. 이것은 관자놀이 아래를 타격해 미주신경에 영향을 받아 심장이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용의자로 확신한 진씨의 정보를 캐묻게 되죠. 10년 전 뜬금없이 마을에 나타나 현재 부인과 만나 결혼하였다는 평범한 스토리였죠. 사실 부인은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첫째 아이를 낳은 즉시 도망가 버렸고 진씨와 재혼한 뒤 둘째를 가지며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진씨가 용의자로 찍힌 이상 집요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진씨는 평범한 남자가 아닌 무예가 높은 고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리 수사를 시작하죠. 빈대처럼 강도의 몸에 붙은 이유는 그의 힘을 지렛대 원리로 역이용한 것이었고 떨쳐내기가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가 잘린 것도 이놈이 띨띨한 게 아니라 진씨의 설계로 인한 팀킬이었다는 것.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닌 100점짜리 낙법을 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창문을 닫는 심플함과 이놈들을 창교육할 타이밍을 만든 고수의 설계였다는 것.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이를 날려버렸다는 기막힌 추리력. 지 혼자 날뛰다 꼬꾸라졌다는 진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예리한 수사관의 추리력은 달랐습니다. 간질만 나게 가지고 놀다가 운문혈을 가격해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시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숨막혀 뒤질 뻔했는데 악착같이 바둥거리다가 얼떨결에 죽였다고 진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추리는 달랐죠. 진씨가 의도적으로 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물의 저항으로 주먹을 무디게 만든 뒤 미주신경을 가격하여 한 방에 죽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를 고수로 확신한 수사관은 호흡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고수라면 10초 이상을 숨을 내쉬어야 기를 모을 수 있지만 진씨의 호흡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단 2초였죠. 예상을 빗나간 추리력에 이번엔 강도 높은 테스트를 시전하기로 합니다.
기의 공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수사관의 추리. 몸무게와 떨어진 높이로 봐서 나뭇가지는 부러졌어야 했지만 기공으로 중력을 거슬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술책을 피해가는 진실을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데, 수많은 인파 속 파리들이 가축과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있지만 유독 진시에게만큼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즉 기의 파장에 둘러싸여 있어 파리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 강한 기에는 칼도 뚫지 못해 뚫렸습니다. 자신의 추리가 빗나갔다는 충격에 벙쪄 있는 그때 동료 수사관이 진시에 대한 정보를 캐내옵니다. 不過10年前，的確有宗屠夫家滅門案。一個姓張嘅屠夫借咗錢冇錢還，結果全家被殺。嗰宗案件之後，72地勢嘅二當家就失咗蹤。劉金喜嚟到呢條村，大概都有10年咯。佢就係同龍。 아이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만행에 죄의식을 느낀 탕농은 잔혹한 72파를 빠져나와 숨어 지내고 있던 것이었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에게 왔지만 부패한 이놈은 돈만 요구할 뿐이었고, 탕농에 대한 정보를 72파에 알리러 온 판사였죠. 你是说我们的唐龙就在你说的那条村子里？ 72파의 보스는 2인자 탕농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와 똑같은 피가 흐르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教主的意思是让唐龙回来。 마을에 들어선 72파의 소수 무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탕농을 찾게 됩니다. 我係劉金喜，刘金喜，我係劉金喜。 곱게 놔주나 싶었는데 마을 사람의 목숨을 잇기로 그의 본색을 끌어내려 합니다. 갑작스레 날아온 의자와 함께 캥거루 뺨치는 경공으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진시. 드디어 72파의 2인자 탕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빌빌거리던 순박한 남자가 아닌 고수의 여유로운 무술 솜씨를 시정하죠. 가족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에 한적한 곳으로 이끄는 탕농.我不会跟你回去。 72파 교주의 명을 받은 이상 탕농을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소떼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你是唐龙，还是唐龙？ 그 시각 탕농을 잡기 위해 마을에 들어선 수사관에게 發生咩事啊？ 참혹히 황폐해진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덤덤히 접근해오는 탕농이 보입니다. 72歳嘅唐龍，佢哋一定會翻嚟。徐北九，我哋喺村外邊等我哋互相殘殺。 72파의 잔혹한 명성을 알던 수사관들은 피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 또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唐龍，你一定要死。 기피 잃고 탕농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수사관은 72파를 속일 술책을 제안합니다. 목에 미주신경을 눌러 동맥을 손상시키고 호흡과 맥박을 멈추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분까지란 시간 제한이 있었죠. 真係死咗。 만약 제 시간에 깨우지 못한다면 진짜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2파와 맞닥뜨리게 되고 我哋要將唐龍嘅屍體帶返岩，請你哋用路。 의구심을 갖는 이들은 탕농의 시신을 확인해 보는데 멈춰 있는 호흡과 맥박은 확실한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탕농을 애도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15분이란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탕농의 아버지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주를 찾아내게 됩니다. 애도의 의식은 멈추질 않았고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탕농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관이었지만 진짜로 죽어버린 듯한 탕농은 다행히 살아납니다. 허무한 듯 웃음을 짓던 탕농은 갑자기 혀를 누르며 자신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我把唐龙杀人之手还给72帝杀，断了手以后就不再是帝杀的人了。我弟唐龙去世了，你自己给教主一个交代吧。他在你家里等你呢。 팔 하나를 자르며 돌아가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보였지만 72파의 교주인 아버지랑 큰 벽이 남아있었습니다. 好听好听。 72파를 이을 2인자 탕농의 팔을 본 아버지는 사자우를 내뿜습니다. 我已经不是帝杀的人， 자신을 이을 아들이 없다면 我和你再没有关系。 손주라도 데려가야만 했었죠. 走一个，补一个。他身上的血也是我的。 그렇게 뺏으려는 아버지와 지키려는 아들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탕농이 두 팔로 전력을 다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아버지의 공력인데 한쪽 팔로는 절대로 그에게 당해내지 못합니다. 치시파 교주의 신진대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바닥을 노리는 수사관이었죠. 침은 분명 정확히 꽂혔지만 내공이 높은 그에게는 간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天下不容我们西夏人海选他们成家立室。叛徒！ 수사관은 교주의 발에 박혀있는 침을 이용해 목에도 하나를 더 꽂습니다. 그 이유는 번개를 맞게 하기 위함이었죠. 영화 무협은 쟁쟁한 배우인 견자단, 금성무, 탕웨이 3명만으로도 기대를 주는 무협 수사극이었습니다. 자단형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성무형이 추리하는 장면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선한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리수사 무협이 취향이 맞으시다면 재밌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